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위고비를 맞고 체중이 13.6kg 빠졌다고 언급하며 화제가 되었죠. 유명 모델인 킴 카다시안은 3주간 위고비 사용으로 7.25kg를 뺐다고 밝히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의 약으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어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을 비롯하여 유명인들이 체중 조절을 위해 위고비를 사용했다는 후기가 들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위고비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들었어요. 노보노디스크는 2021년 위고비 출시 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며 명품 브랜드 LVMH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상장사가 되었습니다. 주 1회 투여하는 주사약물로 1개월 분량이 약 200만원에 웃도는 가격임에도 폭발적인 수요로 공급이 따라가질 못해 대기기간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노보노디스크에 이어 화이자와 일라이 릴리 등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도 앞다퉈 비만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체내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 비만이죠. 체지방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데요. 단열재 역할로 체온을 유지하거나 외부 충격으로 몸과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작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생존에 영향을 받는 극한 상황에도 일정 시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비만은 유전자 이상으로 중추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내분비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영양소 과다가 비만의 원인인데요. 말 그대로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영양소를 과다 섭취하는 경우 비만으로 발전하는 거죠.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찐 외모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당뇨와 고혈압, 뇌졸중, 암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생하는 질병이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 1996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했죠. 비만은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 지수로 간편하게 계산하는데요.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이라고 하고 30 이상인 경우를 고도비만이라고 해요. 2019년에 OECD에서 집계한 주요 국가의 고도비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인구 42.8%가 고도비만이고 호주는 30.4%, 영국과 캐나다는 20% 이상 집계되었죠.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5.9%로 낮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체질량 지수가 25인 비만 인구는 2007년 31.7%에서 2015년 33.2%, 2020년 38.3%로 인구의 10명 중 4명이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 급격하게 비만 인구가 증가했는데 전염병으로 인한 외출 제한과 재택근무가 늘며 배달음식과 간편식 등 식생활의 변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구 중 10억 명 이상을 비만 인구로 보고 있는데요. 2035년에는 1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는 현재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미국은 성인 인구의 42%인 1억 명 정도가 비만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데요. 대통령 주재 대책위원회를 통해 비만 종합 캠페인은 레츠무브를 실행하고 있어요. 이 캠페인은 심각한 아동 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학생의 영양교육, 식생활 관리 감독과 야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007년, 2008년 19.6%에 달했던 비율을 2030년 5%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4월 세계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했어요. 설탕세는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8g 기준으로 약 350원 정도 세금을 더 부과하죠. 업체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설탕을 줄였다고 해요. 스웨덴 공중보건국에서는 비만을 담배와 술 등과 함께 5대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만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해 비만 금지법을 제정했죠. 모든 국민이 대상은 아니고 기업의 직장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근무하고 있는 40대 이후의 남녀 직원 중 복부둘레를 측정하여 일정 기준이 넘으면 회사와 정부기관에 벌금을 부과해요. 실제 일본의 비만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습니다. 한국에서는 비만세나 설탕세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현재는 다소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만에 대응하는데요. 2018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매점 및 자판기에 고열량 음료 판매를 금지합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어요. 모건 스탠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2년 24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54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도 비만 치료제 개발에 앞다투 뛰어들고 있죠. 이 중 가장 개발에 앞선 곳은 덴마크의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예요. 1920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아우구스트 크루그가 인슐린을 통해 당뇨병을 치료하는 사례를 접한 후 인슐린 생산과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했어요.
1924년 창업 후 100년간 당뇨병 치료에 매진해오며 인슐린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1936년에는 세계 최초로 소와 돼지의 장기에서 추출한 지속형 인슐린을 개발하고 1978년에는 대장균을 이용해 유전자 제조합을 거친 인간 인슐린까지 생산하며 당뇨병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자리에 오릅니다. 2010년 당뇨병 치료제인 빅토자를 임상시험하다 혈당 조절뿐 아니라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성분만 따로 추출해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는데요. 이때 출시된 치료제가 삭센다예요. 삭센다는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주사로 미국 식품의약처의 승인을 받고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비만 치료제로 꾸준히 1위를 차지했죠. 앞서 나왔던 위고비는 삭센다의 후속 제품인데요. 삭센다가 매일 1회 56주간의 주사로 8% 체중 감량 효과를 보았다면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68주간 주사를 통해 평균 15%의 감량 효과를 보았어요. 효과를 인정받은 위고비의 폭발적인 수요로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자 이로 인한 풍선 효과로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도 체중 감량용으로 쓰이게 되는데 역시 인기가 늘며 실제 당뇨병 환자들도 해당 제품을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사형 대신 먹을 수 있는 알약 형태의 비만약 개발도 한창이에요. 위고비의 마성에 맞선 도전자들도 만만치 않죠. 우선 코로나 백신 세계 최대의 생산업체였던 화이자예요. 화이자는 1849년 찰스 화이자가 창립한 미국 회사로 구충제로 사용되던 사토닌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고 코카콜라의 구연산을 판매하며 사업을 키워갔죠. 세계 2차 대전에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생산하며 항생제 전문 업체로 성장합니다. 2000년대 들며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로 글로벌 1위 제약사로 성장했어요. 화이자는 주사가 아닌 알약으로 된 비만 치료제 다노글리프론을 개발했는데 하루에 2회 복용으로 16주 동안 4.17kg라는 빠른 체중 감량을 보였죠. 미국의 또 다른 제약사 일라엘리도 경쟁자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퀴닌과 매독 치료제, 정신의학과용 항우울제를 개발한 업체로 당뇨병 치료제로 사업을 확장해왔어요. 일라엘리가 내놓은 티제파타이드 성분의 마운자로는 임상에서 최대 23%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며 타사에 비해 높은 성과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분야에서 사업하던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 사업으로 진출하지만 최근 이 약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음식을 먹으면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데요. 약을 투여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원래 이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약으로 쓰였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에게 자해 혹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고 유럽의약품청은 150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GLP-1의 의약품이 위장마비를 일으킨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는데요. 위장마비는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오랫동안 이동하지 않고 위장에 머무르며 구토를 유발하는 거예요. 실제로 위고비 임상실험에서 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44%가 메스꺼움을 느꼈고 25%는 구토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늘어가는 비만 인구 속에 꺼지지 않는 인기와 수요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자 앞다퉈 신약 개발에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비만을 치료하는 전문의들은 치료제가 비만 해결의 답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아요. 반짝 효과를 얻더라도 사용을 중지할 경우 요요 현상으로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치료제에 매달리기보다 식사 조절과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가정과 사회의 도움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